이제 중앙고 공공이 과학 논술인데 알면은 말로 해줘요. 개념 확인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ABC 있죠? ABC 보여요? 볼게요. ABC. 자연현상의 크기와 범위 뭐라고 할까? 규모라고 써. 규모. 스케일이야. SCAL이 규모라고 써. 오른쪽에 쓰는데 어디다 쓰지? 그렇죠? 넘어갈게요. 2번 감각으로 관찰 불가능한 작은 세계. 안 보여. 무슨 세계? 미시 세계. 미식기구 세계.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관찰 가능한 세계. 것이 띄고 세계. 됐죠? 자, 자연현상은 크게 그 크기와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죠. 크기 범위에 따라 어떤 현상의 크기나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규모라고 하죠. A에다 규모라고 한번 또 써주시고 자연 세계는 크게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이것 세계와 미시 세계, 미시 세계와 또 눈으로 관찰 가능한 뭐가 있다? 거시 세계로 구분됩니다. 뒤에 또 읽어봐요. 미시 세계는 원자나 분자처럼 매우 작은 단위로 구성되며 거시 세계는 거대하다는 거예요. 행성이나 우주 같은 큰 규모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크기의 차이를 넘어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밑줄 치고 차이를 만든다. 그렇죠? 규모라는 건 뭐냐면은 현상의 크기 범위에 뭐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되죠. 됐습니까? 즉 과학 분류의 출발점이야. 규모는 과학 분류의 뭐라고? 출발점. 그래서 미시냐 거시냐라는 거는 관찰 가능성의 기준이죠.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죠. 넘어갈게. 두 번째 질문 2. 자, 원자의 진동을 이용한 시계. 세슘 원자 시계 써주시고 해볼게. 측정의 정확성 정도는 정확도라고 하죠. 또는 정밀도라고 하지. 됐어요? 그 다음 과학적 이해를 위한 기술적 체계. 측정 기술이라고 하죠. 또는 과학 기술 체계라고 하고.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시간과 공간의 측정 방식. 과거에는 주로 거시적 현상을 이용하여 큰 세계를 우주를 측정했다는 거잖아. 시간과 길이를 측정했어. 예를 들면 태양의 위치나 변화나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길이는 신체 일부나 일정한 기준 물체를 활용하기도 했어. 그렇죠? 그러나 현재에는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졌고 시간은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을 이용한 뭘로 측정됐다? 셀슘 원자 시계로 측정됐죠. A에 써주시고 길이는 빛의 이동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뭐를 확보할 수 있다?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측정 기술의 발전은 자연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무엇의 발전 과정이다? 측정 기술의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측정 기술 발달인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에는 태양과 달로 뭐를 했어요? 측정했죠. 거시 기준에서는 대충 맞아요. 태양 달은. 근데 현재는 원자의 진동, 미시 기준으로 거의 완벽해져죠. 그러니까 미시 기준에 맞추면 완벽해지고 거시 기준으로 맞추면 대충 맞는다는 거죠. 즉 결론은 뭐예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측정의 뭐를 상승시킨다?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는 거. 괜찮아요? 밑에 볼게요. 세 번째, 질문 3. 자,
개념 확인이 4개네. 나노미터 수준의 길이 약 0.1 nm이라고 써. 약 0.1 nm. nm은 나노미터란 뜻이야. 됐죠? 매우 짧은 단위 아토초 등 아토초라고 쓰고 10-10승이라고 써. 10-10승 초수준. 마이너스 10제곱 알죠? 10-10초 10초 수준. 10-18제곱 마이너스 18제곱으로 써. 마이너스 18제곱 수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문 단위 수준의 거리 1AU라고 써요. 1AU. 천문 단위다. 그 다음에 1년 365일은 약 365일, 그냥 약 365일이라고 쓰고, 그리고 측정 단위의 선택 기준은 적절한 단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적절한 단위 선택이라고 써요. 넘어가요? 문제 풀어볼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수소 원자의 크기는 약 0.1 nm 나노미터 수준이며 원자의 주위를 도는 시간은 매우 짧은 무슨 단위로 표현된다? 아토초로 표현된다. 반면 지구와 태양 거리는 약 1AU 단위로 나타내며 공전 주기는 약 365일 약 365일 정도이다. 가능하면 뭐 거긴 빨간 펜으로 써주는 게 좋고, 이처럼 서로 다른 규모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맞는 단위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연현상의 분석은 그 규모에 적합한 이것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적절한 단위 선택에서 출발한다. 썼어요. 4 할게. 시간 괜찮아? 4 할게. 4 빨리 할게요. 4 4는 A의 측정 방법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답을 써놨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볼게요. 그냥.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맞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한다. 작은 세계를 다룰 때는 미세한 단위와 정밀한 도구가 필요하며 큰 세계를 다룰 때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기준 밑줄치고. 작은 세계는 도구가 필요하고 큰 세계는 기준이 필요하죠. 이러한 탐구 과정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적절한 측정 방법과 내가 답을 써놔버렸네. 측정 방법과 이것의 선택을 포함한다. 단위 체계죠. 단위에 대한 기준과 측정 방법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도구와 기준. 결국 과학적 탐구란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것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바로 자연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과 단위와 기준을 측정 도구와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마지막 5 볼게. 과학에서는 서로 다른 규모의 현상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단위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길이를 나타낼 때 상황에 따라 미터, 킬로미터, 나노미터 등의 단위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단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일단 개념부터 볼게. 개념. 기준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위의 체계.
이거는 단위 체계죠. 단위 체계. 단위계라고 써도 돼. 단위계. 그 다음 단위 간 값을 바꾸는 과정. 단위 변환이라고 쓰고. 썼어요? 5번 하는 거지. C목기역. 서로 다른 현상을 동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 기주라고 하죠. 또는 표준화된 비교. 좀 볼게. 과학에서는 서로 다른 규모의 현상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단위가 사용된다. 다양한 단위 밑줄 쳐주시고. 예를 들어 길이를 나타낼 때 상황에 따라 미터, 킬로미터, 나노미터 등의 단위를 선택하는데 단위조차 선택한다. 이러한 단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 뭐 0점 몇이라고 바꾸겠지. 이처럼 하나의 기준 단위를 중심으로 여느 단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것을 단위 체계라고 한다. 또는 단위계.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위계를 통해서. 만약 단위 간의 변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현상이라도 서로 다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결과. 따라서 과학적 측정에서는 단위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것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의 정확성. 단위 변환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칠했어요?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현상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적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단위 체계는 자연 현상을 비교하기 위한 공통 언어라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한 공통 언어라고. 잘했어. 5번의 핵심은 단위 체계라는 것은 기준 플러스 뭐야? 기준 플러스 변환 규칙. 단위 체계는 쓰고 기준 플러스 변환 규칙. 그래서 미터, 킬로미터, 나노미터는 그냥 단위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죠. 뭐 동그라미 치고 연결된 구조라고 써주시고 핵심은 뭘까? 과학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드는 구조다? 비교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학문이야.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과학의 단위는 왜 만들었어? 비교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그 변환이 틀리면 실험이 맞아도 결과는 틀리죠.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6번. 자,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오차를 보고 뭐라고 할까? 우연 오차. 우연 오차. 그래서 그 다음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오차. 개통 오차. 개는 여의. 개통 오차. 계산하여 반영하거나 해석하는 것. 고정 또는 고려라고요. 그렇죠? 볼게요. 어떤 측정이 완벽하고 정확할 수는 없다. 측정 과정에서 항상 일정한 오차가 발생한다. 이는 측정 도구의 한계 밑줄치고 환경의 영향 밑줄치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계가 영향이 있다는 거지. 반복 측정 밑줄치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무슨 오차다? 우연 오차에 해당한다. 우연. 그랬죠? 반복했는데 틀리면 우연. 근데 특정 방향으로 계속 치우치는 오차. 특정한 방향으로 숫자가 점점 뭐 커지든 줄어들든지 그건 뭐야? 개통 오차라고 한다. 개통이라고 써주시고. 조금 다른 거는 우연.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건 개통. 자, 과학에서는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이나 더 정밀한 기기를 사용한다. 정밀한 밑줄 쳐주시고. 그러나 오차를 완전히 제거 밑줄 치시고.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오차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를 뭐 하는 것이다? 고정 또는 고려. 고정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적 측정은 완벽한 값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우연이라는 건 뭐야? 평균을 내면 줄어드는 게 뭐야? 우연. 그리고 원인 수정 안 하면 계속 틀리는 건 개통. 그렇죠? 과학은 결국 뭐야? 완벽한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오차를 통제하는 기술이다. 넘어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